PSG와 마르세유의 트로페 대 샹피온 결승전, 이 경기를 둘러싼 베팅 시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. 단순한 승패 예측을 넘어서 이 돈의 흐름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이변의 가능성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보세요. 지금 모든 지표가 PSG의 압도적인 우세를 가리키고 있고 실제로 베팅 시장의 돈도 그쪽으로 완전히 쏠리고 있어요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이 거대한 시장의 예측이 틀렸다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가 사실은 엄청난 이변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미스터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단순한 전력 비교가 아니에요. 데이터, 전술,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의 심리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볼게요. 우선 이 경기가 대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의미부터 한번 보시죠. 네, 이번 경기는 그냥 트로피 하나가 걸린 결승전 그 이상입니다. 프랑스 축구의 자존심이 걸린 두 라이벌, 바로 르클라시크 더비잖아요. 게다가 중립지역인 쿠웨이트에서 열린다는 점, 이것만으로도 분위기가 정말 남다르죠. 두 팀이 이 트로피를 원하는 이유,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. 완전히 달라요. PSG한테는 이 우승이 뭐랄까 당연히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거죠. 반면에 마르세유는요, 무려 13년입니다. 이 지긋지긋한 무관의 고리를 끊어낼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. 이 절박함의 차이, 과연 경기장에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까요? 자, 그럼 이제 겉으로 드러난 동기 말고 진짜 숫자가 말해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볼까요? 언뜻 보면 두 팀 공격력이 비슷해 보이거든요.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뜯어보면 와,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. 이 데이터 정말 흥미롭습니다. PSG는요, 경기당 거의 18개에 가까운 슈팅을 그냥 막 퍼붓는 스타일이에요. 말 그대로 물량 공세죠. 그런데 마르세유는 정반대입니다. 슈팅은 훨씬 적은데 기대 득점, 그러니까 XG 값보다 무려 3골 1항을 더 넣었어요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슈팅의 질이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예상되는 골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넣었다는 거고, 한마디로 효율성에서 마르세유가 그냥 압도적이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바로 마르세유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. 수많은 기회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. 그냥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만들어버리는 능력. 이거야말로 강팀을 상대로 이변을 일으키는 가장 완벽한 공식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두 팀 모두 지금 완벽한 전력이 아니라는 거죠.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부상에 각 팀의 핵심 열세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빠져버렸어요. 자, 이 공백이 전술적으로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한번 보시죠. 이게 참 공교로운데요. 두 팀이 각각 공격과 수비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를 하나씩 잃었어요. PSG는 오른쪽 공격의 심장인 하키미가 없고요. 마르세유는 수비의 기둥인 아게르드가 빠졌습니다. 이건 뭐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서로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죠. 자,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. 이런 전력 누수, 그리고 아까 봤던 데이터, 이런 걸 다 감안해도 이상하게 베팅 시장의 돈은 한쪽으로 그냥 미친 듯이 쏠리고 있거든요. 대체 시장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? 배당률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 속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초기 배당이랑 현재 배당, 차이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? PSG 승리 배당이 1.65에서 1.52까지 그냥 뚝 떨어졌어요.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PSG 승리에 몰렸다는 뜻이고요. 시장이 PSG의 승리를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. 이 배당률을 승리 확률로 바꿔보면 시장의 생각이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. 지금 시장은 마르세유가 이길 확률을 14%도 안 되게 보고 있어요. 이게 어느 정도냐면 7번 싸워야 겨우 한 번 이길까 말까한 수준이라는 거죠. 사실상 이변은 없다고 못 받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함정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시장이 마르세유의 핵심 수비수가 없다는 이 단편적인 정보 하나에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온갖 변수가 다 튀어나올 수 있는 중립부장에서의 단판 승부잖아요? 어쩌면 이건 PSG의 승리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경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그려보죠.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시장의 예측이 그대로 실현되는 길,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예측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변의 길이죠.
첫 번째 시나리오는 역시나 시장의 예측대로 PSG가 경기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램입니다. 워낙 선수층이 두터우니까 점유율을 확 높여서 마르세유 수비의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공략하는 거죠. 그렇게 무난하게 2대0이나 3대1 정도로 이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바로 그 결과입니다. 하지만 만약 마르세유가 이 판을 뒤집는다면요? 그들은 자신들의 최고 무기인 효율적인 역습을 극대화해서 이 경기를 완전 예측 불가능한 난타전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. PSG의 임시방편 수비가 단 한 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경기의 흐름은 순식간에 마르세유 쪽으로 넘어올 수 있어요. 2대2 무승부나 혹은 PSG가 간신히 3대2로 이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죠. 자, 그럼 우리는 경기 당일에 뭘 봐야 할까요? 어떤 걸 봐야 이 두 시나리오 중에서 경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지금부터 승패를 결정지을 아주 핵심적인 관전 포인트를 딱 짚어드리겠습니다. 결국 이 경기의 승부는 딱 이 세 가지 싸움에서 갈릴 겁니다. 첫째, 마르세유의 해결사 그린우드가 PSG의 공격적인 풀백 뒷공간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느냐. 둘째, 반대로 PSG의 발빠른 윙어 바르콜라가 마르세유의 임시 센터백을 그냥 압도해버릴 수 있느냐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중원 싸움에서 과연 누가 경기 템포를 장악하느냐. 이 세 가지만 딱 지켜보시면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결국 핵심 조각들이 빠진 이 거인들의 싸움에서 과연 냉정한 데이터와 시장의 예측이 승리할까요? 아니면 이 모든 걸 뛰어넘는 르 클라시크만의 뜨거운 열정이 또 하나의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낼까요? 그 결과는 오직 경기장 위에서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